어제도 오늘도 반가운 찹쌀레오입니다. 제가 요즘 겨울이 되다 보니까 많이 게을러지고 그래서 원래도 게을렀지만 조금 살이 붙은 느낌이 더 드는데요. 이제 다시 또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질 건데 이제 다이어트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내가 혹시 살이 찌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혼밥을 자주 하면 뚱뚱해진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찌는 식습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형제도 없고 또 제가 이제 천천히 먹고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하면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혼밥, 혼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혼밥을 자주 하면 뚱뚱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뚱뚱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왜 혼밥을 하면 뚱뚱해질 수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1인 1가구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혼밥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이것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짠 음식을 먹거나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는 등 잘못된 식습관이 살을 찌운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끼니를 먹는 중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이동 중에 식사를 해결하는 등 의외의 습관들도 식욕을 늘리고 체중을 더욱 쉽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몸무게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가정의학과 상담의사 강은희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겨울은 운동량을 줄어드는 반면 신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더 높은 열량의 음식을 자주 찾게 되는 계절이라면서 잘못된 식사 습관들이 더해지면 더욱 쉽게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셨어요. 이어 이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다른 부분은 식사량을 조절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걸어다니면서 음식 섭취하기는 안 돼요. 추운 곳에서 식사하기도 안 됩니다. 산만하게 식사하기, 혼자 끼니 때우기 등 이 부분이 모두 안 좋은 버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우면서 살이 찌게 만드는 의외의 식사 습관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이동시간을 활용해 빵이나 시리얼바와 같이 간단한 식품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죠. 겨울철에는 붕어빵과 호떡 등 다양한 길거리 간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길에서 걸어다니는 중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을 더욱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습관은 과식을 유발해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영국 서리대 연구팀은 60명의 여성에게 각각 드라마를 보면서 복도를 걸으면서 친구와 대화하면서 등 서로 다른 3가지 조건에서 시리얼바를 섭취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참가자들에게 초콜릿, 당근, 포도, 감자칩을 제공해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걸으면서 시리얼바를 먹은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간식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콜릿 섭취량은 5배를 웃돌았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이에 대해 식사나 음식 섭취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방금 먹은 음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라면서 특히 움직이면서 먹는 행위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신호가 체내에 전달되지 않아 더 많이 먹게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추운 곳에서 식사하는 습관. 추운 날씨에 우리의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고 입맛을 돋웁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당기게 만들어 체중이 증가하기 쉬워지는데요. 이때 식욕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운 곳에서 식사를 하기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진이 각각 30도, 21도, 영하 10도로 설정한 온도에서 음식의 섭취와 식탐, 식욕 조절 호르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식탐은 추운 곳에 있을 때보다 따뜻한 곳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량도 따뜻한 곳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추운 환경에서 가장 적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식사 중 다른 일을 병행하는 습관. 밥을 먹는 도중에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식사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다른 일을 병행하더라도 주의가 산만해져 음식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네덜란드 라이덴데는 식사 중 주의가 산만해질 경우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과 렙틴 등의 호르몬이 포만감의 신호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음식의 맛과 향을 감지하는 능력도 저하돼 더욱 자극적이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레모네이드를 마시게 했는데 한 그룹은 한 자리 숫자만 외우면 되는 쉬운 과제를, 또 다른 그룹은 7자리의 숫자를 외우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과제를 한 그룹의 참여자들이 대조군에 비해 설탕 시럽이 50%나 더 함유된 레모네이드를 마시면서도 음료가 달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쉬운 과제를 수행한 참여자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혼밥 자주 하는 습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혼자 밥을 먹는 거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살이 찔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하는 사람보다 체질량 지수가 평균 0.39가량 높게 나타난 것. 연구팀은 신장이 170cm인 성인 기준 혼밥하는 사람의 체중이 1.2kg 정도 더 많이 나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젊은 층에서 더욱 도드라졌는데요. 20대만 놓고 봤을 때 혼자 밥을 먹는 경우에는 BMI가 1.15나 높아져 신장 170c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체중 차이가 3kg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BMI 증가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연구진은 먹는 양이나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영양소의 조합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으며, 연구를 이끈 장성인 교수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대개 영양상 불균형한 식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관성을 찾았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큰일이네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혼밥을 자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혼밥이 이 정도면 혼술은 또 어떻겠습니까? 혼자 술 마실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안주를 또 대량으로 먹겠죠. 저는 또 특히 튀기거나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에요. 패스트푸드도 좋아하고. 어쩐지 혼자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간단하면서 저도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면 저는 절대로 앞으로는 날씬이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날씬이는 다음 생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건강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하려고는 할 겁니다. 이왕 오래 사는 세상 건강하게 살면 더 좋겠죠. 썰여우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거나 유익한 읽을거리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겁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